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한국 국민이 가장 많이 선택한 호주 체류 방법 TOP3입니다. 호주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꼽혀왔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높은 삶의 질, 좋은 교육 시스템, 안정적인 치안, 그리고 다양한 기회의 땅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누구는 워킹홀리데이로 처음 호주 땅을 밟고, 누구는 유학을 통해, 또 누구는 자녀를 따라 호주로 건너갑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보고 싶다는 바람. 오늘은 그 바람을 현실로 바꾼 사람들, 즉 실제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호주 땅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비자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방식이 인기 있는지, 실제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체류가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체류 방법은 단연코 워킹홀리데이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단기 체류 비자 중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이며 매년 수천 명의 한국 청년들이 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특별한 기회는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서 여행하는 수준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워홀은 우리에게 단순한 비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정식 명칭으로는 SUBCLASS 417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여행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할지, 얼마나 일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농장에서 일을 하거나 카페, 식당, 한인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여유가 생기면 호주의 대자연을 여행합니다.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혹은 퍼스에서 타즈메이니아까지 워홀러들의 지도에는 수많은 점과 선이 그려지곤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영어 점수도 요구되지 않으며 학력이 부족해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단지 나이와 건강만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과 호주는 상호협정을 맺고 있어 비자 승인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워킹홀리데이는 단점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2년, 심지어 3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이 비자로는 영주권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워킹홀리데이는 일종의 경험형 비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진로를 바꾸거나 더 나아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워홀을 통해 호주에 첫 발을 들이고 그 후 학생비자로 전환하거나 기술이민을 준비하며 장기 체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는 단기 체류지만 장기 체류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체류 방법은 바로 유학생 비자입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영어권 국가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수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심지어 40대, 50대 성인 학습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유학 비자를 통해 호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자 명칭은 SUBCLASS 500이고 학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유학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당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벌어가며 유학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비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생 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호주의 대학이나 TAFE 기술전문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졸업 후 취업비자나 기술이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 요리, 목공, 자동차 정비, IT 관련 학과 등은 졸업 후 기술이민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직종입니다. 호주 정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직업군은 학업 이후 일정 기간 취업을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주권 획득을 위한 전략적 경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학비자의 단점도 있습니다. 학비가 비싸고 영어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하며 학업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률과 학업 성취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학은 호주 내 정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40대, 50대의 성인 학습자들도 자녀 교육과 동시에 본인의 인생 2막을 설계하기 위해 유학 비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체류 방법, 바로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이 방법은 단기 체류를 넘어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호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 초청 이민은 자녀가 이미 호주에 정착해 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호주의 부모 초청 이민은 자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부모를 호주로 초청해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의 공식 명칭은 컨트리뷰터리 페런트 비저 SUBCLASS 143입니다. 이 외에도 에이지드 페런트 비저, 템퍼레리 페런트 비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SUBCLASS 143입니다. 이 비자는 비자 신청자가 자녀의 재정적 지원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이 비자가 많은 선택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더 이상 홀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손주가 호주에 정착하고 혼자 남겨진 부모가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그에 따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이것이 바로 가족 초청 이민의 본질입니다. 이 비자는 신청 조건이 명확합니다. 자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 것, 전체 자녀 중 절반 이상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을 것, 자녀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며 재정 보증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부모의 건강 상태와 범죄 기록에 문제가 없을 것. 이 조건만 충족되면 60대 이후에도 영주권 획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용은 높은 편입니다. 신청 비용만 48,000 호주 달러 이상이며 추가적인 건강검진, 서류 번역, 법률 자문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다시 함께 산다는 가치는 단순한 금전적 계산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한국 국민이 가장 많이 선택한 호주 체류 방법 TOP3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워킹 홀리데이, 두 번째는 유학 비자, 세 번째는 가족 초청 이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접근성, 비용, 장기 정착 가능성, 영주권 연결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나이, 상황, 목표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20대라면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의 첫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대 또는 40대라면 유학을 통한 경력 전환과 기술 이민이 가능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자녀를 통한 가족 초청 이민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많은 기회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이민 여정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